네, 서동룡의 시선 코너 함께합니다. 서동룡 전 국회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가 이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검찰개혁, 사법개혁 그리고 오늘 언론개혁을 좀 하자 했는데 저도 좀 찾아보고 의원님도 찾아보니까 민주당에서 언론개혁에 관한 어떤 걸 진척시킨 게 거의 없더라고요. 그죠? 나름 논의를 하고 뭐 예. 입장문도 내고 하기는 했는데요. 예, 예. 지금 이제 최근 들어서는 더 이상 이제 입법화된 것도 없고 이게 좀 예. 구체화된 게 없어서 네. 조금 더 구체화돼야 좀 한 얘기할 게 있을 것 같아요. 예. 예. 그래서 우리 교육위원회 계셨던 분이라 항상 교육에 관심이 많으셔서 예전에 저랑 한번 이제 유보 통합, 그러니까 유치원하고 보육원을 통합하는 거죠. 예, 이 문제 한번 다뤄보자 해서 오늘 그 얘기를 좀 할 것 같은데 지난 윤석열 정권에서 교육 문제에서 크게 좀 바뀐 게 이제 유보 통합 추진한 거하고 또 하나가 이제 글로컬 대학 그렇죠. 그래서 글로컬 대학은 되고 있고 우리 뭐 순천대학도 돼서 우리 지역민들도 글로컬 대학이 이제 뭔지는 많이 아실 거고 또 이방 우리 프로에서도 많이 얘기를 좀 했고 근데 유보 통합은 언론에도 보도가 별로 안 나오고 뭐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유보 통합 개념부터 한번 우리가 다시 짚고 또 이건 왜 윤석열 정권에서 하려고 했는지 이런 얘기 좀 나눠보죠. 일단 유보 통합이 아까 유치원과 보육원 통합 그거죠. 개념을 예. 좀 설명해 주시죠. 취약전 아동들을 어떻게 가르치고 보호할 것인가의 문제가 예. 있습니다. 이제 그 문제를 저희 어렸을 때도 유치원은 있었죠. 예. 근데 취약 전 아동에 대해서 유치원이라고 하는 교육기관이 있었던 건데 네. 그 유치원은 유치원대로 계속 또 발전하고 성장해 왔고 네. 그런 틈에 어린이집이라고 하는 보육기관들이 생겼어요. 그렇죠. 더 어린 애들이 갈 수 있는 그러니까 거나 또 같은 나이지만 지금은 어쨌든 취약 전 아동을 나이를 구별하지 않고 어린이집도 다 받고 예. 유치원도 거의 다 받는 거예요. 근데 유치원은 교육기관이라 보니까 0세부터 3세까지는 거의 못 받고요. 그렇죠. 예. 근데 보육기관은 이제 그걸 다 받고는 다 있는데 받고 있고. 예. 어느 하나는 교육기관이고 어느 하나는 보육기관이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러면 도대체 어린 아이들한테 교육과 보육이라고 하는 게 구별될 수 있는 거냐의 문제에 대해서 여러 이제 그 문제 제기들이 많이 있었고 네. 또 하나가 이제 그 역시 이제 돈 문제가 있어요. 네. 유치원은 지방교육청들이 관리를 해요. 유치원은 네. 그러다 보니까 교육이 들어갔으니까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그 투입이 되는데 초, 중, 고하고 마찬가지로 유치원은 그렇게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지난번에도 우리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이야기를 드렸지만 거기가 좀 재정 사정들이 좀 넉넉하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유치원에는 상당히 좀 조금은 그래도 풍족하게 넉넉하게 지원들이 되고 있는 반면에 어린이집은 숫자가 훨씬 많음에도 불구하고 지원의 정도가 많이 차이가 나요. 이제 이러다 보니 왜 유치원과 그러니까 교육과 보육을 썩 구별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그 유치원은 저렇게 많은 지원이 되고 어린이집은 좀 지원이 덜 되는 거냐. 이제 이런 문제에 대한 불만들이 쭉 쌓여왔던 거고 무엇보다도 교육과 보육을 합해서 하나의 그 일관된 그 아이들에 대한 이 양육 프로세스를 만들어야 되는 건데 그런 부분을 지금처럼 이렇게 떨어뜨려 놔서는 좀 곤란한 거다. 이제 이런 문제가 있고 또 부모의 우연적 선택에 의해서 어떤 사람은 유치원을 보내고 어떤 사람은 어린이집을 보낸단 말이에요. 그 우연적 선택에 의해서 아이들이 받는 혜택들이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한 불평들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유보 통합은 오래 전부터 요구되어 왔고 이야기되어 왔던 것들이에요. 그런데 체계 자체가 완전히 처음부터 다르게 출발했기 뿌리박았기 때문에 이걸 통합하는데 너무 많은 문제들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맞점 추진을 못하고 있는데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이게 그 후보 시절 공약이었고 국정과제로 훅 이게 던졌어요. 근데 이제 그 도저히 그전 정권에서 하려고 안 되던 걸 의사 2,000명 증원도 시원하게 던졌다가 말아 드셨고 유보 통합도 다들 고민을 하고 노력은 하나 잘 안 돼서 계속 늘어져 왔던 걸 자기가 하겠다고 훅 던졌다가 또 이것도 말아먹은 거예요. 그래서 유보 통합은 윤석열 정부 때 막 곧될 것처럼 난리를 피웠다가 지금은 거의 이제 프로세스가 서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말아먹었다고 표현하셨는데 추진을 못한 거예요. 하다가 그러니까 2,000명 의사 정원 2,000명처럼 훅 던져서 말아먹은 거예요. 아니면 아예 추진 자체를 못한 거예요.
아니 나름 시작은 했죠. 예, 예. 그게 이제 그 대선 공약이기도 했고 국정과제 포함이 됐던 거니까 네. 나름 추진을 했어요. 예. 추진을 했는데 일이라고 하는 게 그 일을 하려면 꼭 처리해야 되는 두 가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법적인 거하고. 우선 예, 여기서는 예, 예.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지금까지 각기 분리된 상태에서 나름의 프로그램들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네. 이거를 하나로 그 프로세스 자체를 하나로 만들어 가면 통합 프로그램을 만들려면 예, 예. 그러면 그 기관은 어떻게 할 건지 예. 또 아이들 영세는 어떻게 하고 1세부터 3세는 어떻게 하고 3세부터 5세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예, 예. 종합적인 모델이 나와야 돼요. 네. 통합한 상태에서 아이들의 보육과 교육을 어떻게 담당할 건지 전체 큰 나와야 그림이 나와야 되네. 프로그램도 예, 나와야 프로그램이. 되고 이게 예. 사실은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예, 그렇죠. 그래야 부모들이 아이들을 안심하고 맡길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런데 지금까지는 떨어져 있었으니까 그 통합 모델이라고 하는 게 있을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예, 예. 그러면 이제 통합 모델을 만들어야 되는 게 첫째예요. 예, 통합 모델. 예. 그리고 두 번째로 유보 통합을 하게 되면 누구나 다 예상하듯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이게 지금은 유치원이 어린이집보다는 지원이 더 많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이거 유보 통합을 한다고 하향 평준화를 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린이집에 예산을 올려야 되니까. 그렇죠. 예,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예. 돈이 훨씬 더 많이 들게 되는 거예요. 예. 자,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답이 있어야 돼요. 예, 예. 근데 이제 그 두 가지 문제 다에 대해서 사실 제대로 된 추진도 안 해봤던 거예요. 네. 그 당초 정부는 네. 유보 통합 모델을 만들겠다. 그리고 시범 사업을 거쳐서 2025년부터 26년 사이에 시행하겠다. 네. 그리고 국가 책임 하에 유보 통합의 모델을 짜겠다. 이렇게 아주 호기롭게 이야기를 했는데 네. 그 이후 통합 모델에 대한 논의 자체가 거의 안 되고 그냥 중단된 상태예요. 이거는 그 당시 윤석열 정권이 능력이 없어서 못한 거예요? 아니면 계속 윤석열 정권 내내 이게 싸웠기 때문에 민주당도 여기에 호응을 안 해서 안 된 거예요? 좀 솔직하게. 저는 예. 자 이제 그 첫째는 통합 모델이고요. 이제 예, 이 예. 문제까지 말씀을 드리면 방금 질문에 답하기가 좋을 것 같은데요. 예, 예. 또 하나가 이제 재정 문제예요. 예, 예. 이 재정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예, 예. 교육부는 이걸 지방교육 재정교부금에서 써라라는 거예요. 예, 예. 근데 지방교육 재정교부금은 제가 이 자리에 와서 몇 차례 예, 예. 강조를 드렸듯이 우리 초중고 교육 그 재정이 넉넉한 거냐 그렇지 않다. 예, 예. 우리 아이들에게도 선진국 교육을 시키려고 들면 시설에서부터 여러 가지 뭐 이렇게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엄청난 돈들이 더 들어야 하니까 예, 예. 그 지금 아이들한테 쓰는 그 돈을 빼서는 안 된다라고 예, 예. 하는 게 제가 그게 계속 계속 주장했던 주장하신 거죠. 얘기잖아요. 예, 예. 그런데 이제 그러면 유보 통합을 하게 되면 이 돈을 어떻게 할 거냐의 문제가 훨씬 더 많이 드는 돈을 네. 정부에서는 이걸 가지고 다 지방교육 재정교부금으로 해라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지방교육 그걸로는 안 되는 거다. 예, 예. 국가에서 유보 통합을 하려면 국가에서 추가로 돈을 내야 예산이 된다. 나와야 된다. 예. 저희가 그 주장을 계속 했고 민주당이 예. 예, 예. 아, 예. 제가 이제 예. 교육위원이고 그 문제를 가장 이제 예, 예. 열심히 뭐 다뤘던 사람이니까 예. 2023년도에요. 예, 예. 저희가 그해 예. 말에 이 유보 통합 문제가 막 본격화되고 하면서 네. 그때 이제 차관까지 있는 자리에서 계속 이제 저희가 뭐 문제 제기하고 이랬을 때 그때 당시 교육부 차관이 장상윤 차관이었는데 네. 장상윤 차관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플러스 알파 이야기를 했어요. 예, 예. 그럼 마치 국고에서 일부를 댈 수 있는 것처럼은 했는데 네.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건지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 구체적 질문을 들어가니까 다 얼머부려 버렸거든요. 아.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결국 얼머부리고 그냥 모든 상태가 서버렸는데 네. 저는 이제 왜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걸 하다 말았던 거냐를 보면 네. 사실은 유보 통합이 목적이라기보다는 네. 지방교육 재정 교부금을 깨는 게 목적이 아니었던 거야. 근데 윤석열 정부는 그걸 왜 깨려고 그랬어? 그건 계속 지난번에도 설명드렸던 대로 기재부가 깨기를 원하고 아. 윤석열 요거는 건들 수 없는 돈이니까. 네, 예. 윤석열 대통령은 완전히 기재부에 포위되어 있었거든요. 네. 국가 운영을 모르면 예. 재정 관료들한테 늘 포위될 수밖에 맞아요. 없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완전히 포위돼 가지고 오로지 유보 통합의 원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만드는 데 집중하기보다는 네. 그 지방교육 재정 교부금을 깨는 게 오히려 목적이 아니었던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예, 예. 그러니까 그 이후 2023년 연말에 그 논의들이 있고 그때
이제 그 전에 교육은 교육부에서 하고 네. 보육은 보건복지부에서 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유보통합을 겨냥해서 보육의 담당 부서를 교육부로 옮겨오는 네. 정부조직법 개정이 그때 이루어졌는데 네. 거기까지 하고 나머지는 그 이후에 일체의 과정들이 없었던 없었어요. 거예요. 예, 예. 아. 그래서 이거는 뭐 저는 뭐 당초 의지가 없는 걸 가지고 네. 다른 거 하려고 하면서 오히려 유보통합을 팔아먹은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갖고 있었고 지금도 그 생각은 사실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 그럼 전 정부까지는 이런 상황이었다. 그러면 현 정부는 어떻게 할 것이냐 듣기 전에 그러면 이제 결국은 유보통합의 대상이 결국 유치원하고 어린이집이잖아요. 근데 앞서도 얘기했지만 유치원은 재정 지원이 많았고 어린이집은 없었으니까 유보통합을 하려고 하면 그 대상이 유치원과 어린이집인데 그 상대 두 대상이 한쪽은 어린이집 쪽은 좋아할 것 같고 유치원은 좀 소극적일 것 좀 같고 그랬었죠. 예. 그래서 그것도 문제 예, 있지 저희가 않았어요? 토론회를 예, 예. 해보면 예, 예. 아무래도 유치원 쪽은 조금 그 그렇죠. 이미 내가 잘 받고 있는데 예, 예. 예. 그래서 이제 그 어린이집 쪽은 굉장히 이 문제에 적극적이었는데 늘 이제 그동안 너무 지원이 적고 네. 어린이집의 시설이나 여러 가지 이제 좀 네. 부족한 거에 대한 불만들이 쌓여 있어서 제가 이 재정 문제를 정확하게 처리하지 않고 가면 안 된다. 그래서 네. 유보통합 문제를 하려면 재정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밝혀야 된다라고 계속 강조를 하니까 이 이제 어린이 원장님들이 제가 유보통합을 반대한다고. 그래갖고 이제 2023년 말이었으니까요. 24년에 이제 국회의원 선거가 있잖아요. 예. 우리 지역에 있는 어린이집도 제가 유보통합에 소극적이라고 굉장히 저를 비판하는 목소리들이 많고 그랬거든요. 네. 근데 저는 이제 완전 찬성자예요. 네. 반드시 그래야 유보통합은 해야 된다고 보시는 되는데 거고. 네. 제일 큰 건 재정에 대한 프로세스가 있어야 된다. 이런 거였던 건데 네. 결국은 이제 못 그러고 그냥 넘어갔던 거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예전에 많이 한 게 그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들이 아이들 학대하는 거 언론에 많이 나왔던 것도 사실 깊이 들어가면 어린이집이 진짜 돈이 없어서 그런 것도 발생한 것들이 있었거든요. 사실 그랬기 문제만은 때문에 아닐 겁니다만 예. 어쨌든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들이 훨씬 지금보다 더 있어야 되는 건 분명히 해요. 예. 그러면 이 문제가 현 정부 네.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자 이제 아예 안 해요? 통합을 아니면 해요? 하려면 세 가지가 있어야 되죠. 하나는 기관 통합이 이루어져야 해요. 예. 그러니까 지금은 제가 그 전에는 보육은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 예. 유치원은 교육부. 그러고 교육부는 교육부 이제 산하라고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교육청들이 있으니까 예. 교육청에서 직접 집행을 하는 거잖아요. 예. 근데 보건복지부는 이걸 직접 집행을 할 수 있는 기관들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각 대부분의 지역에 없죠. 업무를 지자체에다가 이관을 시켜놨단 말이에요. 아 그렇군요. 그러다 예. 보니까 어린이집은 담당 부처가 시고 예. 아 그렇네. 예. 그 유치원은 교육청, 유치원은 지방교육청이고 교육청이 되고 이제 그렇네. 이렇게 예.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기관 통합하는 문제 하나, 네, 그다음에 기관 아까 그 통합. 통합 모델 만들어내는 거 예, 하나, 통합 또 모델. 하나가 예. 재정 문제를 해결하는 거 하나, 이 세 가지 예. 틀로 진행이 돼야 되는 건데 예. 이렇게 이제 그 당장 이제 기관이 통합이 되게 되면 일단 정부조직법은 바뀌었고 네. 그러면 지자체에서 갖고 있던 보육 업무를 전부 다 교육청으로 넘겨야 이관해야 되잖아요. 예. 근데 이게 이제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네, 모든 그렇네. 시군에서요. 예. 거의 다 못 넘기고 가만히 그대로 들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진행이 좀 그렇게 돼 있는 건데 쉬운 문제가 아니네. 쉬운 예. 문제 아닌 거예요. 이제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예컨대 광양 같은 경우에는 아이 양육하기 좋은 도시 이런 슬로건을 내걸고 예. 그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들을 다른 데보다 좀 더 많이 했어요. 네. 그러면 원래 보건복지부가 갖고 있던 보육 예산을 각 지자체를 통해서 지원하는 것. 네. 이게 이제 기본 그 수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여기에다가 네. 각 지자체마다 지자체 장의 어떤 철학이나 어떤 생각에 따라서 추가로 지원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예, 그렇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거를 그게 광양시가 예컨대 그런다고 봤을 때 광양시가 지원하던 그 예산을 네. 이걸 교육청으로 넘겨도 이관에 뜨고 여전히 지원할 거냐. 아, 그렇죠. 이렇지 그러니까. 않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이제 지역에서는 오히려 예산이 더 깎일 수밖에 없는 문제들이 있는 그렇게 있네. 거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봤던데. 이런 문제까지 같이 다 참 촘촘하게 따져서
다 좀 설계를 하고 예. 그러고 나서 추진을 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전혀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훅 나갔기 때문에 지금 뭐 아무것도 진행이 안 된 상태로 그냥 있고 네. 당초 교육부는 시범사회하고 곧 하겠다. 네. 통합 모델도 곧 만들어내겠다 이랬었는데 아무것도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저는 이제 지금 어설프게 정부조직법 하나 바꿔놓은 게 지금 전부고 예. 이런 상태에서 더 이상 뭘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그러면 이제 이재명 정부가 들어섰으니까요. 네. 유보 통합 프로세스를 다시 짜야 돼요. 예. 그 유보 통합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 모든 학부모들의 요구이기도 하고요. 예. 우리 아이들이 더 나은 양육 환경, 더 나은 교육 환경을 그러니까 하기 계속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지금 필요해요. 애기 안 난다고 하는 것도 이런 것랑 다 연결돼 있는 거예요. 그럼요. 예. 그래서 반드시 해야 되는 건데 네. 그거를 어떤 다른 목적을 숨기고 이걸 써먹거나 이래서는 절대 안 되는 거고요. 좀 차분하게 지금부터 논의를 해서 유보 통합에 대한 총체적 모델들을 만들어내고 여기에 따라 하나하나 추진해 가는 게 반드시 필요할 거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현 정부는 그런 의지는 있어요? 그 이재명 대통령은 공약에 이런 게 들어가 있었나? 없었. 유보 통합은 제가 지금 네. 이번에 25년도에 공약이 들어갔는지를 얼른 기억이 안 나는데요. 네. 22년도에 공약이 있었어요. 아 예전. 예. 이재명 대통령도 유보 통합에 대해서는 찬성하고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유보 통합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하겠다고 하는 일이고 네.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문제는 좀 다른 국정과제들이 많기 때문에 이 문제가 좀 부각은 안 되고는 있는데요. 네. 교육위원회 차원에서 이 문제를 끊임없이 토론하고 논쟁하고 아젠다를 잡아내는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죠. 어린이집 원장님들은 좀 속이 타긴 하겠네, 그죠? 예. 그러니까요. 한참 좀 희망이 기대를 했을 가지셨다가 텐데. 그게 이제 이렇게 이제 없던 일 비슷하게 돼버렸으니까요. 예. 오히려 더 법적 지위만 좀 어설프게 된 거예요. 그렇네요. 예. 그러니까 그런데 각 지자체들이 자, 예. 왜 이걸 우리가 하고 있어야 돼? 내가 왜 그렇죠. 추가로 지원을 해야 돼? 이 문제가 예. 되게 애매한 상태가 돼버렸던 그러니까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이재명 정부에서도 이 문제를 좀 촘촘하게 잘 준비해야 된 것이지만 네. 그렇다고 해서 또 준비를 해야 되니까 늦추자 이럴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네. 가급적 빨리 좀 이게 본격적 논의가 시작이 돼야 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요. 근데 뭐 다른 거 기관 통합 문제, 뭐 통합 모델을 세우는 문제는 이제 차차 그 정부 차원에서 해야 될 일이고 예산 문제 하셨잖아요. 아까 교육 보조금 거기선 건들지 않고 새로운 플러스 알파 예산이 국가 차원에서 지원돼야 된다. 그때 교육위원회 계셨으니까 그럼 어느 정도 예산을 실무 의원으로서 생각이 돼요. 이게 합동하려면. 저희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그 논의의 과정들을 보면 예. 이게 예산의 규모를 알려면 예. 프로그램의 내용이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아무것도 내용이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 소요 예산의 정도도 사실 파악하는 정도도 아니었던 거예요. 예. 그냥 여드벌려만 확 띄워놓고 또 그걸 바라는 분들한테는 바람만 확 넣어놓고 그냥 후후후후 돼버린 그런 거죠. 그러면 그 당시에 교육위원회에 있었던 여러 동료들 계시잖아요. 그분들은 왜 이걸 좀 이재명 정부에서 또 추진하거나 이런 여론들을 안 만드나? 일단 예. 21대 국회에서 예. 교육위원을 했던 그 교육에 대해서 나름 일가견이 있다고 하는 국회의원들이 네. 저 포함해서 다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좀 이제 사실 그런 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동력이 잘 안 맞는 면들이 있고요. 물론 이제 새로 되신 분들도 다 역량 있고 하신 분들이라 잘 챙겨 나가시겠지만 잘 기억하시는 대로 지금 뭐 이 22대 국회가 이 탄핵 이후 지금 무슨 차분하게 국정 운영을 준비하고 뭐 설계하고 이런 거 할 여유가 없었던 거잖아요. 이제 지금이라도 좀 해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육을 100년지 대계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차분하게 먼 미래를 좀 꼼꼼하게 설계하는 어떤 인내심 이런 것들이 좀 있어야 되는데 우리 민족은 좀 닥친 고난에 대한 것을 해결하는 다이나믹한 힘은 있는 것 같은데
먼 미래를 촘촘히 하는 그런 힘들은 좀 없는 것 같은 느낌이 좀. 근데 이제 특히나 정권을 담당하는 사람 입장에서 교육 문제가 제일 어려워요. 예. 이건 손대면 손댈수록 이게 막 커져요. 일이. 예. 예컨대 입시제도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새로운 입시제도를 내놓으면 예. 서울 대치동 학원가에서 딱 1년 안 걸립니다. 그 깨는 방법 걔들이 그 사람들이 어쨌든 그 발견해냅니다. 예. 그러니 니네가 내놓은 개혁안의 허점을.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온갖 그 고민들을 많이 해서 그 입시 제도가 교육 정상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큰 철학을 가지고 했던 그게 그냥 금방 1년 만에 그 허점들이 발견이 되고 다른 문제점들이 노정이 돼 버리고 이러니까 이제 어렵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입시제도도 만지면 만질수록 문제가 생긴다고 치고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유보통합 문제도 그런 생각들이 좀 있다 보니까 사실 이 문제는 윤석열 정부만 탓할 게 아닌 게 사실 민주당 정부에서도 교육 문제를 적극적으로 좀 잘 손을 안 대려고 하는 그런 흐름들은 과거에도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좀 욕먹지만 먼 미래를 보는 어떤 계획들은 참 잘 정치권이 잘 안 하려고 하는 느낌이 좀 있어요. 근데 그거 해야 되잖아요. 그거 해야 정치가 제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제 21대 국회에서는 저희 국회의원 교육위원들 몇 명이 교육에 대해서 나름 신념과 철학들이 강한 분들이 계셔서 굉장히 힘써 이렇게 쭉 좀 풀어왔던 것인데 안타깝게도 이제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 서동영 의원께서도 원래 위원회를 2년마다 바꿀 수 있는데 그냥 4년 계속 교육에 계셨죠. 예, 저는 이제 교육위원은 4년을 다 했고 그다음에 이제 또 교육위원 말고요. 첨단 전략 산업 특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2차 전지 그다음에 그 디스플레이 반도체 등등 2차 전지 첨단 전략 산업과 관련한 그 일을 다루는 특위도 했었고 또 국회에서는 그 국회 철강 포럼이 있거든요. 철강 포럼 활동도 4년 연속했고 그러기 때문에 교육만 한 건 아닌데 그래도 교육은 어쨌든 4년 내내 집중을 해서 철강 포럼도 있고 그 특위도 하셨어요? 그러면 다음에 우리 이번에 에이펙 하고 끝나면서 관세 협상하면서 철강 문제가 해결이 안 됐잖아요. 계속 관세 50% 그대로 되고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다음에 그 주제로 한번 하시면 어때요? 그건 해결이 된 거잖아요. 해결이 됐고 이제 그게 실제로 이제 그 MOU랑 뭐 여러 가지 것들이 나오는데 어떻게 반영이 될지는 봐야 되겠지만 뭐 좋습니다. 저는 뭐 그것도 좋고 철강 산업에 뭐 그런데 이제 광양시가 산업이익 대행 특별지역 그 지정에 온 힘을 쏟겠다고 하고 있는데 또 그건 어떤 의미고 그게 정말 지역을 위해서 어떤 효과가 있을 것인지 뭐 이런 문제도 좀 이야기해 보면 좋겠습니다. 다다음 주에는 그 철강 광양에 들어서 그리고 어차피 광양에 계속 계시니까 제일 관심 있게 들여다 보시는 문제실 거 아니에요? 예. 다음엔 그걸 하죠. 아무튼 교육이 4년 동안 고생하셨는데 뭐가 안 풀려서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서동영의 시선 서동영 전 국회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시사포커스 오늘 순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